수메르인 이동 수단을 계획하다 3500년 기원전 우연히 불러온 혁신이라. 수메르 문명은 기원 3500년 전부터 기원전 19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에서 번창했다. 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에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어서 늘 비옥했고 농사 짓기가 이상적이었다. 수메르 문명은 풍요로운 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맞물려서 만개했다.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탄생한 수많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누구나 당연시하는 바퀴다. 수메르인들은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로 물레를 발명했다. 물레, 기름과 곡물을 담가둘 도기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도기를 손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물레를 개발했다. 수평으로 회전하는 둥근 판 위에 차력을 올려 돌리면서 그런 모양으로 빚는 도구다. 점차 수메르인들은 회전하는 물레 도기를 나란히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평평한 판을 얹어서 고정시키면 물건을 실어 넣을 수 있는 서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그 전까지는 농작물을 평평한 나무판에 올려놓고 당나귀나 황소에 연기하여서 질질 끌면서 옮겼다. 그러던 중에서 둥근 물레판으로 바퀴를 달아서 소리를 만드니 끌기가 훨씬 쉬워졌다. 물건을 더 많이 더 빨리 수송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적인 지식은 수메르인들이 바퀴를 가장 먼저 발명하긴 했지만 다른 문명에서도 비슷한 기술적인 발전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그 시기가 수메르보다 조금 늦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수메르인들이 바퀴를 그처럼 빨리 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도공들은 반죽을 중앙에 놓고 그 주위를 몇 차례 돌면서 빚고 더듬어서 도기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에 특히 영민한 한 도공이 반죽을 판에 올리고 그걸 돌리며 작업하면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과연 회전판으로 물레를 만들어 이용하니 반죽 주위를 360도 돌지 않아도 꽤 훨씬 섬세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도예형 물레는 수직으로 세워진 회전 쪽에 돌판을 붙여서 만들었다.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6가지 기기를 나사 지렛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험사 수메르 바퀴와 회전 쪽의 효율은 그래서 도를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기구들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실험 5. 수메르 슈퍼 자전거는 이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기원 330년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외쳤다. 지구는 평면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지구는 평면이 아니다. 아니, 그럼 지구 끝에 0이 없단 말인가? 지구가 둥근 공 모양의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들도 안다. 물론 완벽한 공은 아니다. 북극과 남극 지점이 살짝 눌려 있다. 어쨌든 핵심은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 그때는 지구 표면이 납작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 주요 고대 문명 전반에 걸쳐서 이어졌다. 약 2800년 전에 초기 그리스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린의 수평성 너머로 배를 몰아가다가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다. 배가 계속 앞으로 항해하다가 수평성 너머로 사라지는 사실이 바로 지구 겉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기 때문에 당시 배들은 반드시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던 위대한 학자들은 하나둘씩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원 330년경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를 떠나서 남쪽으로 여행 가던 사람이 그리스에서 보았던 별자리와 흡사한 별자리를 보았으며 훨씬 높이 떠 있었다. 긴 입은 모은다고 주목했다. 이는 지구가 구태여야 가능했다.
이를 위해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을 관측했다. 달에 드러워진 지구의 그림자는 늘 둥글었다. 만약에 지구가 평평했다면 그림자는 이따금 타원형이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다가 약 100년 뒤에 역시 그리스 학자였던 에라스토테네스가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하지에 두었던 그림자의 각도를 측정하여 지구의 원주를 요출했다. 200년 뒤 또 한 명의 그리스 학자 스드라보가 선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남겼다. 이들에 따르면 배가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광경이 산봉우리나 높은 건물의 꼭대기라고 했다. 수평선이 곡선을 이룬다는 증거였다. 이런 과학적인 관측이 어떻게 해서 재앙을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고대는 지구와 관련한 이런 급진적인 주장이 오히려 갈릴레이의 시대보다도 포용적이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 선원들이 오랜 세월이 이어진 상식을 거부하고 수평선 너머로 항해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은 지구 끝에 낭떠러지겠다고 믿으며 살았다. 중세시대에 작성된 유럽 지도에는 영이 사는 것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선원들에게 해안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희여라,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용이 있다고. 용이.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둥글다고 생각하더라도 CD처럼 납작한 2차원의 형태라고 믿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 직석으로 계속 뻗어 있으니 그 지평선이 실제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배가 해안선에서 아무리 멀어져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항해를 계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비로소 과학적인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면 하얀 가운을 입고 알록달록한 액체를 이리저리 부으며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나온다. 실험 대상의 물체들을 발 앞에 두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으니 그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상상을 동원해 조정하지 않았단다. 그러나 지구는 들어올려서 둥근지 평평한지 살필 수가 없으니 오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 학자들은 경험적인 증거를 찾아내고자 한가한 힘을 썼다. 이후 고대들은 월식 기간 정에서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언제나 둥글다는 사실과 별자리 위치를 착안해서 지구 형태를 추정해냈다. 실험 6.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천론.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이론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2000년 전 스드라보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서 결론을 도출했지만 우리는 달리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서 뒤쪽 창으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15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있는 도심으로 가야 한다. 자동차.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고른 뒤에 동승자에게도 하나씩 고르러 간다. 운전자에게 현재 주행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5km를 주행한 뒤에 멈춰달라고 한다. 이 지점에서 건물이 얼마나 보이는지 관찰을 한다. 그렇게 5km를 더 주행할 때마다 해당 지점이 건물이 얼마나 보이는지 확인하고 건물의 어느 부분이 보이지 않는지를 기록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천루가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물론 건물이 천천히 가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지구 표면이 곡선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다. 차가 불어가면 곡선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아랫부분부터 차이로 사라지는 듯이 보이게 되어진다. 실험 7. 북극성으로 위도를 계산하기. 맑은 날 해가 진 뒤에 밤하늘 올려다보면 별들이 빙글빙글 동글고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다. 바로 북극성이다.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를 관통해서 상승의 줄을 연결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줄의 끝은 북극성을 가리키게 된다. 지구가 이 상승의 줄을 중심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다른 별과 행성들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북극성만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예로부터 뱃사람들은 밤에 별을 볼 때에 북극성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북극성이 있는 쪽이 북쪽이기 때문이다. 북극성은 한 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한번 북극성을 찾아보자. 북극성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파악한 뒤에 현재 위치의 기도와 비교하면 과거의 뱃사람들이 어떻게 북극성을 이용해서 방향을 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언젠가 대자연 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이 방법이 우리를 구해 줄지도 모른다. 해가 진 뒤에도 30분 이상 기다린 후에 하늘이 잘 보이는 지점으로 간다. 먼저 북극성을 찾는다. 거기서 북극을 살펴서 북두칠성을 찾는다. 국지 모양을 북두칠성, 그렇지. 그 선을 북두칠성, 그래서 해가 질 때, 지금 흔들리는 걸 132년에 장형 지진을 예측하다. 장형 지진을 예측하다. 오늘보다도 한 발 앞서 나간 지진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인들은 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을 모두 문서에 남겼다. 당연히 중국 과학자들은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1900년 전 인물인 장형도 그러한 과학자 중에 하나였다. 뛰어난 학자이자 저술가가 지리학자, 수학자, 발명가, 저술가, 기술자이기도 했다. 당시는 중국이 세계 과학기술을 주도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내적으로 정쟁, 대외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다. 중국 황제는 물론 권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백성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동안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권한이 있었다. 장형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래야만 황제가 지난 지역에 구공을 뿜으며 인력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었다. 142년 장형은 거대한 청둥 항아리 하나를 황제 앞에 내놓았다. 항아리의 명칭은 계절별 바람과 지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치였다. 사람들은 지구의 움직임이라는 문구에 관심이 쏠렸다. 장형의 지진기는 지진이 일어나면 청둥봉이 항아리 조둥이 속으로 떨어져서 바닥 부분에 조각된 8마리 두꺼비 중 하나의 입으로 굴러나오도록 설계되었다. 두꺼비 8마리는 8방위를 나타낸다. 기계가 지진이 날 지역의 방위를 제대로 맞추게 되면 황제가 지난 지역에 제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오류가 생길 경우에 질투심 많은 정적들이 장형을 처단하려 들 것이었다. 즉 죽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 장형의 지진기는 1308년에 2월 25일 발생했던 강력한 진청 릉시 지진을 미리 예측해냈다. 한때 장형이 이듬 해에 유명을 달리하면서 지진기의 작동 원리도 함께 땅에 묻히고 말았다. 현대 첨단 지진기를 통해서 진동과 지진의 강도,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이나 불가능하다. 그래야 중국 기술자들이 고대 장형의 지진기를 그대로 재현해냈다. 이 복제품을 자세히 연구하면 지진 예측의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지진.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기록에 따르면 장형의 지진기는 138년에 실제로 지진이 발생할 지역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러나 지진의 원인에 대한 장형의 주장은 한참 빗나갔다. 원인에 대해서는 그는 바람이 지진을 일으킨다고 했다. 바람이 지구의 역사, 기원. 지진은 화산 활동과 마찬가지로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다.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등 4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선 땅과 바다 및 해저는 암석권이라고 불리는 얇은 지각이다. 지각의 깊이는 약 10에서 50km 또 매우 얇다. 그러나 이 층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지구의 지각이 삶은 달걀 껍데기처럼 매끈했다면 지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각은 여러 번 떨어뜨린 삶은 달걀의 껍데기와 같다고 보면 된다. 균열투성이다. 그렇게 균열이 많이 생긴 달걀 껍데기는 크고 작은 조각 여러 개가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지각을 이루는 극각의 조각은 판이라고 부른다. 판과 판 사이의 경계는 단층이다. 이러한 판들은 평소에는 서로 얌전하게 맞닿아 있다가 갑자기 경계적 단층으로 떨어져 서로 말릴 때가 있다. 살짝 밀리면
미진이라고 하는 진동이 일어난다. 미진, 밀리면은 판이, 이런 판이 있다는 거지. 지각. 실험자들의 젤라틴 판의 지진. 이 실험에서 젤리를 이용해서 판 고정을 모형을 만들어보자. 젤라틴은 지표면 아래에 녹은 상태로 존재하는 암석 농도와 비슷하여 진동을 재현하고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마그마라고 불리는 이 응용 암석은 지진 진동이 발생하고 퍼져나가는 곳에서 발견된다. 진동이 어떻게 증폭되고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지 젤리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젤리를 이용해서 유선지를 깐다. 젤리. 자, 서서히 압력을 늘리면 물리적인 힘이 고조되면서 전자 진동이 생성되고 마침내 젤리 지진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관찰한다. 젤리 지진. 850년 불로장생의 영약, 밤하늘의 불꽃 놀이, 최초의 빅뱅 이론, 각종 치명적인 무기의 재료로 쓰이는 하약이 불멸의 삶을 꿈꾸던 마술사들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하면 다들 놀랄 것이다. 한데 사실이다. 최초의 화약은 고대 중국의 과학적인 마술사들이 늙지 않는 영약을 제조하다가 연히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마술사를 연금술사라고 불렀다. 연금술사는 구리, 납 등 금속으로 금, 은, 동의 비금속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연금술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 따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죽음을 피하는 법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대려 사람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고 말았다. 중국 연금술사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불멸의 삶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들은 여러가지 물질을 큰 한가리에 쏟아놓고 섞은 뒤에 최고 50년까지 묵혔다. 그리고 50년 뒤에 내용물의 효능을 실험했다. 그 결과로 아무도 불멸의 삶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원의 850년경에 중국 연금술사들이 만들어낸 혼합물 중 하나가 매우 빨리 불이 붙으며 심지어 폭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혼합물은 오늘날 화약이라고 불린다. 화약. 초기 화약은 지금보다도 많이 약했다. 그러나 폭발할 때 성광과 다양한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 점은 같았다. 중국 연금술사들은 이 특징에 착안하여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의 눈앞에 눈길을 단번에 끄는 발명품 하나를 내어놓는다. 바로 폭죽이었다. 얼마 안 있어 과학자들은 폭죽 제조법을 발전시켜서 로켓을 만들었다. 로켓. 이렇게 해서 폭탄이 점점 커지게 되어졌어. 오늘날 이렇게 큰 화약을 발견한 중국 연금술사들이 과학에는 마술을 다루긴 했지만 사용한 방법만은 과학적이었다. 과학적인 방법론의 핵심은 실험을 천천히 관찰한 뒤에 관찰 결과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연금술사들은 불멸의 삶 실험을 하나 진행할 때마다 재료를 일일이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우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수십 년을 관찰해도 혼합물에는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 기본 재료를 조합하여 우연히 화약을 제조함으로써 어쩌면 그 이상의 발견을 해낸 셈이다. 이 세 가지 재료 중에 하나는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탄소다. 석탄이 탄소의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재료는 중국 의사들에게 진작에 알려진 재료였던 유황이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이미 2000년 전 중국 과학자들이 그 추출법을 알아내었다. 화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재료는 초석이라고 하는 질산칼륨이다. 유황과 마찬가지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며 아주 오래전 중국 과학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기금속을 추출하는 법을 발견해내었다. 숯. 과학자들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을 때 종종 먼저 잘 타는지 얼마나 타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연소라고 하는데 특정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이나 빛을 낼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물질이 타려면 산소와 결합해야만 한다. 물질과 산소가 결합해서 타게 되면 에너지가 빠르게 혹은 느리게 방출된다. 화약의 경우에
에너지가 너무 빠르게 방출되어서 폭발이 일어난다. 탄소, 유황, 초석, 혼합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산소와 섞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말 그대로 솟구치고 결국 혼합물에 불이 붙는다. 슬로모션 폭죽. 폭죽이 터질 때 다채로운 색깔을 낸다. 그렇지만은 워낙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다. 폭죽. 컵에 식초를 따른 뒤에 온도를 재고 여기에 쇠 수세미를 담근 뒤에 온도를 한 번 더 잰다. 이 실험의 핵심은 식초를 이용하여 수세미 표면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철이 드러나면서 산소에 노출되고 즉각 산화한다. 녹슬된다. 수세미 끝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든 원리가 화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